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빵 굽는 타자기.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나는 손대는 일마다 실패하는 참담한 시기를 겪었다. 결혼은 이혼으로 끝났고 글 쓰는 일은 수렁에 빠졌으며 특히 돈 문제에 짓눌려 허덕였다. 이따금 돈이 떨어지거나 어쩌다 한번 허리띠를 졸라맨 정도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노상쩔쩔 맺고 거의 숨막힐 지경이었다. 영혼까지 더럽히는 이 궁핍 때문에 나는 끝없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다. 모두가 내 불찰이었다. 나와 돈의 관계는 늘 삐걱거렸고 애매모호했고 모순된 충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내 꿈은 처음부터 오직 작가가 되는 것이었다. 끝내주는 인생. 3인행 필요하사. 그러니까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그중 한 명은 반드시 스승이라는데 정말일까? 내 친구는 손이 크다. 밥도 한 번에 많이 짓고 찌개도 한 냄비 가득 끓이고 나에게 값비싼 신발도 선물한다. 심지어 큼지막한 나무도 한 그루 키운다. 집안에 그런 대형 식물을 들일 수 있다는 걸 걔를 보고 처음 알았다. 나무는 손 큰애 곁에서 10년을 무럭무럭 자랐다. 애지중지 돌본 덕에 하루하루 무성해지고 윤이 났다. 그 집에 방문한 손님들은 하염없이 나무를 구경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손 큰애는 커다란 사기를 당하고 만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냐고 묻는다면 그저 시대를 잘못 타고났을 뿐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병든 시대가 내 친구를 홀린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결정할 수가 없다. 어쩔 도리 없는 사건이 생애는 수두룩하다. 손 큰애는 어쨌거나 살던 집에서 나가야 했다. 작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 살림살이를 줄였다. 가구며 식기며 책이며 옷이며 손 큰애를 손 큰애답게 만들었던 물건들이 대거 처분되었다. 나무의 거취도 곤란해졌다. 작은 집에는 도저히 들일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가 키워. 손 큰애가 나를 보며 말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모두가 공연을 한다. 7월의 어느 날 오후 두 남자가 38번가의 한 건물에 기대서 있었다. 둘 다 대머리에 입에는 시가를 물고 목줄을 맨 작은 개를 한 마리씩 데리고 있었다. 요란한 소음과 열기, 먼지, 혼란 속에서 두 마리의 개는 쉬지 않고 지저댔다. 두 남자 모두 험상궂은 표정으로 자기 반려동물을 쳐다보았다. 왈왈, 그만 좀 짖지 못해? 한 남자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왈왈, 그래, 계속 짖어라. 다른 남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본 두 남자가 씩 웃었다. 그들 얼굴에 만족스러움이 번졌다. 그들은 공연을 했고 나는 그 공연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혼돈 속에서 그냥 증발해 버렸을지도 모를 그 주고받음에 내 웃음이 형태를 부여해 주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덜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그 거리가 꽤 자주 나를 위한 작품을, 끝없이 이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내가 꺼내보고 또 꺼내보는 반짝이는 경험의 빛을 탄생시킨다는 걸 깨달았다. 거리는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내게 해준다. 거리에서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모두가 공연을 한다. 이혜인의 햇빛 일기. 이름 부르기. 부르는 이름에 대답할 수 없는 미안한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어서 죽은 이들은 가끔 사랑하는 이들의 꿈속에 나타나 이름을 불러주나 보다. 나는 오늘도 꽃에게, 나비에게, 나무에게, 그리고 함께 사는 이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며 새삼 행복하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은 마음에 잔잔한 강물이 흐르고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 좀 더 겸손해지네. 욕심 없는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면 하루가 거룩해지네. 지금껏 나는 얼마나 많은 이름을 부르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이 이름이 불리워지며 살아오고 살아냈는지 고맙고 고마워서 자꾸만 눈물이 난다. 내가 아는 이름들을 향해 무조건 사랑한다며 가만히 목례를 한다. 순남 씨가 돌아가신 것은 1980년대 초입니다. 그 시절 복희 씨네 가족은 사정이 무척 어려웠어요. 집이 없어 비닐하우스에서 지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복희 씨는 생애 마지막 순간을 비닐하우스에서 맞이하는 할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할머니의 초라한 임종은 복희 씨 가슴에 돌처럼 박혀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앞당겨지는 죽음도 있음을 그는 일찍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역시 자신이 기억하는 순남 씨의 나이를 향해 가는 중입니다. 쉼없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되지는 않았어도 찬란한 모습으로 살아있어요. 비록 순남 씨는 없지만 여전히 그가 우리 모녀의 생을 지탱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순남 씨가 복크야 복크야 하고 수없이 불러주고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복희 씨의 유년을 감싸주었기 때문에 복희 씨가 저를 낳을 용기를 낸 건지도 모릅니다. 복희 씨는 사랑과 자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순남 씨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는 자기가 듬뿍 받아본 것을 제게 듬뿍 나눠주며 중년이 되었습니다. 중년의 복희 씨 얼굴에 유년의 복희 씨 얼굴이 잠시 스칠 때가 있어요. 차분하고 인내심 많은 병찬 씨의 얼굴도, 사진에서 본 맹렬한 순남 씨의 얼굴도 언뜻 스칩니다. 그런 복희 씨 얼굴이 어느 날 제 얼굴에 스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순남 씨의 눈으로 지금의 복희 씨를 볼 수 있다면 어떨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실까? 사실은 다 지켜보고 계신 것 아닐까? 만나본 적 없는 증조 할머니를 생각하다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손녀 복희가 바람 맞으며 달려오는 걸 바라보는 마음을 그리며 쓴 곡입니다. 제목은 그랜드도터. 그래 벌써 오래전의 일이지 언덕길 너의 얼굴 찬바람 사이로 달려와 인사하던 모습 마주치는 거리마다 그 웃음 여전할
쉼없이 무얼 바라고 버리고 저만치 멀어지네. 못 본 새 많이 아름다워지고 슬픔이 짙어졌구나. 강처럼 서러운 마음도 어느새 빠르게 지쳐버리지만 스치는 거리마다 그 웃음 여전할 텐데 찬바람 사이로 달려와 인사하던 모습 저만치 멀어지네. 저만치 멀어지네. 세상에 나가서 나 자신을 시험해 보고 싶었다.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되도록 많은 것을 탐색하고 싶었다. 항상 눈을 뜨고 있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든지 유익할 수 있고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가르쳐 주리라고 생각했다. 이런 태도가 좀 고리타분하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아마 그럴 것이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미지의 곳으로 떠나는 젊은 작가. 좋든 나쁘든 다른 방식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원기왕성했고 머리는 착상으로 가득 차서 터질 것만 같았고 발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서 근질거렸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가를 생각하면 안전한 곳에 편안히 들어앉아 있을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이런 것들을 털어놓거나 그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를 기억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왜 그런 기분을 느꼈는지를 자문하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된다. 눈부신 날이다. 아스팔트는 아른거리며 빛을 내고 사람들은 칼로 베듯 군중을 헤치고 나아가고 건물들은 보기 드물게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뚜렷하게 도드라져 보인다. 인도에는 사람들이 때로 모여 있고 차들이 내는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다. 나는 천천히 걷고 사람들은 내게 부딪힌다. 채 1km를 가기도 전에 내 걸음은 빨라지고 두 눈의 긴장이 풀리고 두 귀는 소음에서 해방된다. 여기저기서 끝없이 전진하는 군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누군가의 얼굴이, 몸이, 몸짓이 되살아난 내 주위를 잡아 끈다. 도시가 들리고 그 존재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마른 체구에 잘 차려입은 20대 남자 2명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간다.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빠르게 말한다. 그 여자는 알아줘야 돼.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까지 올라갔잖아. 진짜 개뿔도 없었는데. 나는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박자를 놓친다. 실례합니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피부색이 어두운 매력적인 중년 커플이 사람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들이 나와 나란히 걷게 되었을 즈음 남자가 여자에게 말한다. 항상 내 책임이지? 당신 책임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좀 어떠세요? 누군가 내게 묻는 이 평범한 인사에 담긴 사랑의 말이 새삼 따뜻하여 되새김하게 되네. 좀 어떠세요? 내가 나에게 물으며 대답하는 말.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평온하네요.
좀 어떠세요? 내가 다른 이에게 인사할 때에는 사랑을 많이 담아 이 말을 건네리라. 다짐하고 연습하며 빙그레 웃어보는 오늘. 살아서 주고받는 인사말 한마디에 큰 바다가 출렁이네. 오디오북 인 블랙. 오디오북 인 블랙. 오디오북 인 블랙. 오디오북 인 블랙.